자, 대퇴 다 마무리 못하신 분들은 틈틈이지만 중간에 마무리 하시고요. 진도 나갑니다. 그대 펼치고요. 정석입니다. 이제 2단원이고요. 급수 들어갑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수열인 친구들을 뭘로 바라봐서 함수로 바라봐서 걔네들을 극한을 보내는 작업들을 좀 해봤고, 수열의 극한에서 조금 특이한 수열, 등비 수열을 따로 떼서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을 따로 작업을 해봤던 것처럼 급수라는 걸 이제 배우고, 특이한 수열 중에 등비 수열을 가지고 급수라는 걸 따로 떼서 할 거야. 큰 그림 그렇게 잡고, 자, 급수입니다. 급수라고 하는 거 용어 안 쓸게. 그냥 기호로 표현을 할게. 자, A1 초항부터 두 번째랑 땡땡땡 n까지 더한 건 우리가 뭐야? SN이 되는 거지. SN인데 이제 급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수열을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해볼 거야 라는 게 급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고, 시그마, 우리 보통 시그마라고 하는 놈의 끝항을 뭘로 잡았어? n항으로 잡았지? 그래서 일반항에 들어가는 그 아래 첨자인 친구가 n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보통은 k라는 친구 들고 와서 k에 대한 명령어로 k는 1부터 n항까지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무한대까지 더할 거니까 여기 끝항이 n번째가 아니라 무한대까지 더할 거야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아래 첨자에 우리가 k 말고 n을 쓸 거라고. 1부터 an이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시그마 더할 거다 라는 게 급수입니다. 자, 그래서 급수라는 친구는 진짜 우리가 무한대까지 더할 수가 없잖아. 더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초항부터 n항까지 더한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지? 라지 SN으로 표현을 했었잖아. 그치? 이거에 우리가 수열의 합이었던 거고. 근데 급수 입장에서는 일부의 합인 거잖아. 급수 입장에서는 급수는 무한대까지인데 n번째라고 하는 찔끔 일부의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급수 입장에서는 그 친구 이 SN을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수를 우리가 무한대까지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통해서? 부분합을 통해서 부분합 일부의 합. 그러면 n에 대한 어떠한 식이 나오겠지? n에 대한 어떠한 식이 나오겠지? 그럼 그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보자? 우리가 일단은 수열에 대한 극한, 이제 합에 대한 극한을 한번 보내보려고 해. 그거를 나는 이 용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봐봐. 용어부터 다시 SN을 이 친구의 합의 어떠한 식이 우리가 이제 무한대까지 한번 보내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급수라는 말 자체가 더하기란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거의 합이라고 하는, 몰라, 나는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정인 거야. 너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정한 말이니까 따라야지. 여튼 우리가 진짜 의미는 뭐다? 전체 무한대까지 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일부의 합을 가져와서 그 친구를 어떻게 보내본다? 극한을 보내봐서 얘가 어떠한 값으로 S의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이 친구가 S의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얘는 이 친구 급수라고 하는 놈은 S로 우리가 수렴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회해서 계산해냅니다. 다시 의미는 뭐였다? 초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할 거야. 진짜 더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의 합을 끄집어내서 그 친구를 우리가 극한을 보냈을 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급수의 합 S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옛날 말입니다. 급수의 합은 옛날 말이라고도 그냥 무한이란 말이 생략된다. 무한이란 말이 더 추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굳이 무한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한다고. 급수의 합을. 3번에 있는 한국어 더 용어가 좀 마음에 듭니다.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여전히 시그마인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건데, 자, 우리 이제 1단원이랑 지금 급수 단원이랑 세 개가 연결 좀 할게. 자, 급수랑 1단원이 뭐였지? 수열의 극한이었고, 급수랑 수열의 극한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 별표 좀 많이 칠게요.
많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명제 두 개를 쓸 건데 3인 명제, 거짓 명제에서 여기 두 줄만 쓸 거고 그 친구들 증명을 여기다가 쓸게요. 제가 보면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뭐 하겠다? 급수를 하겠다. 무한대까지 한번 더 해보겠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진짜 무한대까지 더 할 수가 없으니 뭐해서 1분합을 2분합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극한을 한번 보내보자 라는 의미로 갈 건데 우리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랑 똑같다? sn 빼기 sn-1로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n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식인데 그 친구를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했다 하면 뭐 k라고 하면 k, 뭐 알파면 알파라고 수렴을 하면 이건 필요할 필요 없다. 그냥 눈으로 봐. 증명합니다. 자, sn-1은 그냥 맨 마지막 항이 얘는 하나 n번째 항이 있고 더한 거고 얘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친구도 무한대로 보내면 얘의 수렴 값이랑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되는 거지?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뭔데? n번째의 친구를 내가 양변 한번 극한을 보내보려고 해. 극한을 보내보려 해. 그렇다면 이 친구는 뭐의 극한인 거야? an을 대상으로 극한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극한인 거고 우리가 극한은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 리미트로 분배를 싹 때리게 되면 빼기 무한대 sn-1로 싹 때리게 되면 이 친구는 뭐의 값으로? s의 값으로 이 친구는 어떻게? s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네? 같은 값으로 빼게 되면 뭐가 된다? 빵빵이가 된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친구가 뭔데? an이라는 수열을 초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구하는 급수를 우리가 수렴을 한다면 여기에 위치가 뭔데? 시그마 앞에 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하죠. 일반항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 뭐의 값으로? 빵빵이의 값으로 항상 수렴합니다. 다시 정리해줍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어떻게 읽는다? an 수열을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더할 거다. 그 말 자체가 급수. 이 친구가 수렴을 하면 여기 있는 일반항만 따로 떼서 an이라고 하는 그 수열은 수렴을 하는데 그 수열이라는 값이 뭐로? 무조건 빵으로 수렴한다. 해서 항상 3인 명제를 가지고 왔고요. 자, P이면 Q이다. 얘네들 가정이 결론이 가정을 하는 거 뭐라 하지? 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역인 명제 쓰고 참거지 증명해서 뒤에다가 쓸게요. 자, 가정이랑 결론 바꿀게요. n은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극한값으로 빵빵이로 수렴하면 an으로 이루어진 친구의 급수는 수렴한다. 당연히 거짓인 예를 쓴 거고요. 이게 말장난 너무 많이 해서 중요한 표시 좀 할게요. 자, 이번에 발례를 들어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게요. 자, an인데 극한을 보냈었을 때 빵빵이로 가는, 그러니까 분모가 차수가 높은 친구 하나 그냥 들고 올게. n제곱 플러스 1 n 이렇게 봐봐. 자, 가정이다. 가정이 저 친구한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1이니까 빵빵이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정의 결론이 해당되는 an 수열을 빌려왔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는 an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급수를 해볼 거야. 급수라고 하는 게 an이라는 친구가 뭐였지? 이 친구가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분의 1이었네? 근데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무한대까지 더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자고? 부분합을 구해가지고 그 부분합을 통해서 우리는 극한을 한번 보내보자고. 그렇다면 SN이라는 작업을 바깥에다가 따로 좀 떼서 할게. SN은 뭔데? 초항부터 n까지의 합인 거잖아. 그러면 초항은 뭐야? 쟤한테 1 넣는 거지. 이 친구한테 넣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위아래로 혈렛 좀 곱할게요.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되고? 1. 생략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되네. 이 친구한테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 번째 항 써올게. 첫 번째 항입니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입니다. 하고 마지막 n번째 항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해서 보니까 작업할게. 뭐부터 없어져? 2부터 없어지지? 그러면 3은 계속 없어진다고. 그러면 맨 앞에서 몇 번째? 두 번째 게 살아남으면 수열의 합에서의 성질입니다. 뒤에서 몇 번째 게 살아남는다? 두 번째 게 살아남는다. 그죠? 해서 루트 n 플러스 1 남고 마이너스 1 남네? 이게 뭐였지? SN 부분합을 구했고 이 친구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얘를 가지고 뭐? 극한을 보낸 것까지가 뭐다? 급수의 합, 세 번째. 급수의 합이 된?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 발산하게 되는 거지? 이 친구는 발산한다고 얘 때문에. 그죠? 발산한다고. 라고 해서 어떠한 수열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을 한다고 해서 AN은 이루어질 급수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발레를 하나 쓸게요. AN에 대한 뭐 발레를 저기 있던 루트 n 플러스 1 n분의 1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급수하고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한 관계였고요. 참고지 명제. 자, 지금은 이제 2번까지는 우리 좀 긴장감 가지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3번은 약간 몸풀기입니다. 자, 우리 급수라는 걸 했으니까 급수가 뭐야? 또한 숫자의 표현인 친구들에 대한 성질들을 그 친구들의 성질들을 한번 펼쳐보자고. 성질들을 급수의 성질입니다. 성질이라고 해도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요. 얘네들 기반은 뭐야? 시그마라고. 시그마는 뭐지? 더하는 거지? 더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얘의 시그마의 명령은 뭐다? 밑에 있는 친구가 명령어고 n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무슨 취급? 상수항 취급할 거기 때문에 얘가 C가 상수라고 하면 어떤 수 혹은 문자라고 하면은 n에 대한 명령 전혀 받지 않는 거지. 그래서 n의 C라고 하는 친구는 뭘 할 수 있다?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지금? 이렇게 뺄 수 있지? 그래서 시그마 성질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AN 더하기 빼기 BN이고요. 시그마가 뭐 더하기랑 합하는 내용이니까 얘네들은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싹 가능하다. 이거는 순서를 달리하겠다는 거지. 이 말은 얘는 너의 초항을 먼저 더하고 두 번째 항 더하고 세 번째 항 더해서 전체를 더하겠다 라는 의미인 거고, 이 친구는 의미가 뭔데? 초항 A에만 따로 떼서 초항부터 N까지 다 더하고, 이 친구는 초항 B의 입장에서 초항부터 N까지 다 더해가지고 전체를 더하겠다 라는 거잖아. 혹은 빼겠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뭐가 가능하다?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누구 먼저 더하든 빼든 상관이 없어가지고 시그마는 더하는 친구의 기호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일 때만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곱셈은 된다 안 된다?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은 된다 안 된다? 1부터 AN 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BN.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증명해 준 것 같긴 한데, 그치? 안 한다? 왜? 그러니까 증명 같은 거 안 한다고. 아닌 거지? 이 친구는 A1, B1, A2, B2, A3, B3가 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합인 거고, 이 친구는 A1부터 N까지, 이 친구는 B1부터 N까지 그 친구를 곱하고 있는데, A1 분배를 했을 때 A1, B1은 존재하지만 A1, B2부터 없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에.
그지? 그럼 곱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나누기도 분배가 불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1단원이랑 다시 연결을 해볼게. AN이랑 BN인 친구를 우리가 극한을 보내는 애들은 우리가 분배 없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하다.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고 말 일이다. 극한이라는 게 뭔지, 시그마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친구 밑에다가 그냥 상식만 좀 채워갈게요. 항의 부호가 반대로 아니다. 부호가 교대로 미안. 교대로 B는 급수. 자, 항의 부호가 그대로 바뀌는 급수입니다. 자,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시그마 할 거니까 더하기 생략. 그 다음 친구는 플러스 1. 그 다음 친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항의 부호가 계속 부호로 반대로 갑니다. 자, 이 친구가 n을 내가 홀수라고 그냥 좀 마음 S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홀수 번째까지의 합인 거지. 뭐 5번째, 7번째, 9번째까지의 합을 지칭하는 거고, S 2n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 번째까지 합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두 번째까지 합이랑 세 번째까지의 합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급수는 같아 달라? 다르지? 짝수 번째까지만 더하게 되면은 0이 되고 홀수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왜 너무 당연한 거지? 한 번째 애들 문제 풀면서 그냥 스스로 좀 느꼈으면 좋겠고 왜요라는 말을 하길래 내가 너네들이 교육도 하기 전에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상식을 채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기본 문제 두 문제 정도 풀고 그냥 조금 더 나갈게. 급수 1번입니다. 기본 문제 1번. 자, 시그마 n은 1부터 초항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더할 거래. 급수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네. 이 아까 했던 예시지 뭐에 대한? 이 친구에 대한 발레로. 그래서 하지 않을게. 봐봐. 문제 처음에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시그마 앞에는 일반항, 그 일반항을 마음속에다가 극한 쪽 보내봐. 극한 쪽 보내보게 되면 이 친구가 0은 아니네? 그럼 이 전체의 값은 수렴을 안 하겠다 라고 이제 혼자 마음속에 생각해본다고. 그래서 아까 해보니까 어떻게 됐었다? 발상이 됐었다. 자, 초항부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무한대까지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스타트가 1로 잡든 2로 잡든 3로 잡든 상관없습니다. 앞에 몇 개 좀 뗐나고 뒤에 거 바뀌겠어. 무한대까지 가는데, 그치? 자, 볼게. 자, 얘는 왜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n이 2부터 시작했을까? 아니겠지? 1 넣으면 분모가 뭐가 돼? 빵되는 거지? 그거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2부터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급수네? 급수인 친구가 마음속에서 얘가 일반항, 그 일반항인 친구가 어떻게 돼? 얘가 극한을 보내게 되면은 1분의 1에서 1만 되네? 근데 로그까지 하나인 거지? 로그 1은 빵인 거네? 그래서 일반항, 마음속에 하는 거다 지금? 일반항에 미치는 애를 뭐 해보니까 급수를 보내보니까 빵빵이 됐네? 그 전체의 값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는 거라고. 지금 접근을 2번은 접근하는 거잖아. 수렴을 해,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봤더니 얘가 전체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급수로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 진짜 급수를 하기가 힘드니까 뭐 하자고? 부분합을 구하자고.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를 초항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은 초항입니다. 이 초항은 2 넣었을 때 1분의 2, 4, 3 그러면은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로 갈게. 이게 초항. 로그 이제 2 넣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3 넣었을 때 3 넣게 되면은 9, 8 맞나? 맞지? 맞잖아. 지금 2 넣었을 때고 4, 1, 3. 그 다음에 3 넣게 되면 9 마이너스 1 해서 8. 그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친구가 3 넣었을 때 3 곱하기 3으로 찢을 거야. 약간 센스 있던 여기 밑에 있는 8을 어떻게 찢게요? 2, 4로. 한 번만 더 해볼까? n은 지금 여기 2 넣은 거고 3 넣은 거고 4 넣은 거 할게. 4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16 빼기 1에서 15지. 분자에 내가 4를 해서 4 곱하기 4로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은 15라는 숫자를 어떻게 곱으로 두 가지로 쓸까? 3, 5 센스 보여? 보여? 어떻게? 우리는 로그 성질로 이용해서 밑이 동일하면 진수들끼리 뭐 할 건데? 곱으로 연결될 거잖아. 그러면은 곱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 이 친구 띄우태고 있는 두 개의 애들이 약분이 되는 거지. 똑같이 얘네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n번째에 있는 친구는 an 얘가 작은 거 마이너스 1 a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으로 쓰자고. 그렇다면 뭐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없어질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로그로 한 방에 쓰게 되면 1 곱하기 2분의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여기까지 한 게 뭐야?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거잖아. 초항부터 n항까지 합, 부분합을 구한 거고 그 부분합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극한을 보내보자. 로그는 약간 흐리는 하고 이 친구가 영향을 받는 애잖아. 그럼 1차분의 1차는 최고차인 개수의 비로 수렴하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2로 수렴할 거고 그러면 얘는 로그 2 그냥 깔려질 거고. 그죠? 그래서 국수라는 친구를 어떻게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구합니다. 너네 부분 분사할 줄 알지? 나 이건 뭐 따로 작업 안 해도 되지? 이건 알지? 부분 분수. 부분 분수가 푸는 거 아닌가? 2번입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하고요. K는 1부터 n항까지 SK분의 1. SK 이거 하나씩 하나씩 거꾸로 오른쪽에서부터 해석해주면 되는 거지. SK 빨리 구해. 그 친구가 좀 n으로 SK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되겠지. 그 친구 가지고 시그마 더해보래. 더해가지고 극한 보내보래. 여기까지가 부분합인 거지. 얘는 표현이 SN인 거지. 얘가 부분합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부분합인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SN 구합니다. 자, 초항 2분의 초항 뭔지 3 2a 플러스 그걸로 할게. 항의 개수는 n개. 그 다음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2 해서 2a a가 3이구나. 그러면 6 더하기 2n 마이너스 2 하게 되면은 4 약분하면은 2 얘는 2n 얘랑 약분하게 되면은 n. 바로 이렇게 해도 될까? 약분밖에 안 했어. 등차 수열의 합에다가 이 친구가 SN 그래서 SK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입니다. 자, 이 친구는 K 얘 둘이 자리 바꿀게. K 플러스 2분의 1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부분합. 자, 이 친구 무슨 작업한다? 부분 분수 작업한다. A, B 작근 끈짝? 작근이지?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 2분의 1 나오네? 그러면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었습니다. 자, 부분합했고 그 부분합을 뭐 하래? 극한까지 보내는 게 급수. 그러면은 부분합을 마저 보내볼게요. 자, 1번 합까지 뽑았고 이 친구입니다. 부분합 바깥에서 작업 한번 해주면 초항입니다. 1분의 1, 3분의 1. 두 번장이고요. 2분의 1, 4분의 1입니다. 땡땡땡. 아, 하나만 더 할까? 3분의 1, 5분의 1. 땡땡땡. 그렇다면은 맨 끝에 있는 친구. n번째 있는 친구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었죠? 해서 보니까 뭐부터 없어져? 3부터 없어지는 게 보여? 그럼 1, 2가 남는 거다. 그죠? 외우하면은 이거는 뭐 계속 공부 다시 해야지. n번째 바로 앞에 있는 친구 번째로까지 쓸게. n-1번째입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n번째 n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맨 앞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살아남으면 맨 뒤에는 몇 번째?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살아남는다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얘부터 쓸게요. 앞에부터 생각할까?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는다고. 그래서 얘한테에서 2분의 1 한 상태까지 부분합, 그 부분합의 극한, 급수의 합. 요거 2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었습니다. 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극한이고요. 분배하게 되면 이 친구는 뭐가 되고요? 빵, 얘도 빵. 그래서 얘네 둘만 나오네. 4분의 3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급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하면은 진도가 너무 안 맞아져. 그래서 진도 하나만 조금만 더 나갈게요. 4번 여기 1, 3번까지 해서 문제 푼 거다. 4번 오늘 딱 4번까지. 자, 급수 내용 별거 없었던 것 같고요. 특이한 수열, 등비 수열 가지고 급수하는 작업만 따로 떼서 등비 수열의 급수라고 해서 등비 급수라고 고유명사로 네 글자로 씁니다. 등비 수열의 급수. 지금 필기 어디에 없어? 15쪽. 한 16쪽? 16쪽에 맞아. 여기 4번 이어서 쓰면 돼. 나 지금 배수 작업하게. 1단원에서 내가 배수 작업 따로 했었잖아. 3페이지에다가 했던 것처럼 따로. 등비 수열입니다.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등비 수열에 1번 하면 어떻게 되죠? 초항 곱하기 R의 n-1. 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이 몇 개? 3개. 3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친구가 공비가 1보다 작은 친구. 1-R분의 1-R분의 초항 1-R의 n차. 그리고 이게 많지 거의. R이 1보다 클 때 R-1분의 A의 R의 n-1.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왜 그렇게 해주냐면 얘가 2분의 1, 뭐 3분의 1 그런 친구인 거잖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런 친구잖아. 뭐 피하려고? 홈수 피하려고. 여기다 넣어 하면 위아래 약분 하면 돼. 마이너스 1. 괜찮잖아. 그럼 뭐 안 할게? R1. 그렇지. R이 1. 마이너스 1 여기지.
자, 공비가 1이다라고 하는 건 초항이 A라고 하면 두 번째는 A, 세 번째는 그 마지막 항은 A. SN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n번째까지 A 합. A를 몇 번 더한다? n번 더한다. 왜 우리는 곱셈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쓴다? NA. AN이라고 하면 요거랑 두고 겹치니까 NA라고 쓸게요. 라고 해서 우리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은 뭐가 특이해서 공비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1이랑 -1 기준으로 위아래로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을 봤었잖아.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지. 머리도 이거밖에 없지. 네. 잘 집어넣었다. 이제 헷갈릴 거야. 그러면 하지 말자. 이제 하나 더 배울 거야. 자, 등비 급수입니다. 등비 급수도 첫 번째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초항의 들고 있는 얘랑 안 들고 있는 얘랑 두 가지 관계로 볼 거고, 초항이 있는 이 친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등비 수열 일반항만 또 쓰고 아래 n-1. 자, 초항이 빵빵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 등비 급수고요. 이 친구일 때는 어떻게 되겠? 초항이 빵이면 공비가 뭐든 간에 뭐가 되는 거야? 빵빵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공비가 초항이 빵이면 그냥 급수도 빵이구나.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이제 2번부터 갑니다. 초항이 빵이 아닐 때 이제 뭐에 대한 영향을 보겠다는 거야? 뭐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공비에 대한 변화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 게 등비 급수 가지고 등비 수열의 등비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1-1 기준으로 우리가 양옆에서 찢어서 확인을 한 것처럼 얘네들도 공비가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0과 1 사이였을 때 -1이랑 0 사이였을 때 -1보다 작을 때 다 따져볼게요. 이 친구는 공비가 2 혹은 3 혹은 4래 합 볼게 1보다 큰 상황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부분합되는 거네. 급수 입장에서는. 그럼 부분합을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 값이 정해졌고 얘가 값이 정해졌고 얘는 이제 이 n에 대한 극한을 보낼 거니까 얘의 값에 따라서 얘네들 전체가 어떻게 볼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r인 친구는 1보다 큰 i니까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발산하게 된다. 양인지는지 모르겠지만 발산. 공비가 1일 때입니다. 자, 공비가 1이라고 하는 건 부분합은 NA가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합이 NA라고 하는 걸 우리가 N을 어디로 보내준다? 무한대로 보낸다. 급수의 합을 보낼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뭐가 커져? N의 값이 개 커지는 거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발산이 되는 거다. 공비가 1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없는 게 아니잖아. 1 더하기 1만 해도 2가 되는데 그 1 더하기 1 더하기 1 세 개만 3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비가 1이라고 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 자, 0부터 1 사이. 자, 0부터 1 사이면은 얘한테 집어넣겠다라는 거지. 1보다 작은 놈. 깜짝했어. 안 해, 빨리 할래. 1보다 작은 놈이고, 그럼 이 친구가 부분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인 친구들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 뭐 그런 친구잖아. 그럼 2분의 1 친구도 없게 되면 어차피 얘도 수. 왜? 우리는 n 가지고 무한대 보낼 거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네. 2분의 1의 n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돼? 빵빵이가 되네? 전체를 볼게. 그러면 얘 살아있는 거지. 왜냐면 1 빼기 0인 거니까. 그럼 a가 살아남게 되고 1 마이너스 r 되는 거네. 그 수렴을 하는데 어떻게 수렴을 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어떻게? a라는 값으로 수렴. 자, 공비가 0이었을 때도 생각해볼게. 공비가 0이게 되면은 이 친구 빵에서 1분의 a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네? 그러면은
얘는 따로 쓰지 말고 얘한테 연결해서 근데 R한테 그냥 0만 넣게 되면 똑같은 거잖아. 그지? 자, 뭐 하겠어? 번호 안 쓰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친구 어떠한 값 얘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극한을 보내게 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빵빵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빵빵이가 되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수렴하게 된다? 1 마이너스 R분의 A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재에서는 저걸 왼쪽에 있는 범위를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한다? R에 대한 범위를 같은 값으로 수렴하자. 같은 값으로 수렴하자.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R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모든 교재에서는. 자, 라스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네? 어리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했구나. 지금 여기다 하면 되지.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뭐야? 아, 뭐 저기 뭐 해봐.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러면은 1 찍었다가 마이너스 1 찍었다가 1 찍었다가 마이너스 1 찍었다가 1 찍었다가 되는 거지. 얘만 보면 되는 거잖아. 앞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숫자인 거고. 그러면 얘가 진동하네? 전체 값이 진동하네? 마이너스 1일 때 진동했다? 여튼 발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도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도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인 가지고 해볼까? 얘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그 마이너스 3의 n제곱은 어떻게 돼? 발산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한 번에 쓸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발산하게 된다. 라고 해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1번 항이 n-1 이렇게 되어 있는 공비가 첫째 항이 1인 A를 뗀 거야. A를 뗀 거라고. 이 친구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뭐야 된다?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여야 됩니다. 1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발산한다고. 그죠? 그 초항이 만약에 달려져 있었을 때 위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디폴트로 먹으면서 또는 뭐 할 때? A가 빵빵이었었을 때 수렴하게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초가 1을 먹었었다고. 근데 등비급수는 1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 등비급수를 이용한 기본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오늘 숙제 지금 구도로 말해줄게요. 정석은 유제 문제 8번까지. 연습 문제는 12번까지. 연습 문제 전체가 22문제야. 22문제야.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 내야 된다. 다시 유제 문제는 8번까지, 연습 문제는 12번까지. 우리 지금 2단원에 필기에서 4번 네모에다가 5번 네모 하나가 남은 거다. 이거 뭐 근데 내용이 없어. 그냥 도형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림 가지고. 자, 기본 문제. 한 번에 차례인가? 3번입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1, 2분의 1의 2n. 자,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수 노래 좀 잘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의 친구로 묶어서 보게. 자, 3의 n-1제곱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바라보자고?
3분의 1 곱하기 3n으로 바라보자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친구 2분의 1의 n제곱은요. 바깥에 전체를 n은 내가 쓰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4분의 1로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뭘로 연결? 곱으로 연결. 그러면은 3n이랑 4분의 1 n이 n제곱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겠네. 4분의 3으로. 얘는 지금 급수랑은 별개로 그냥 지수에 대한 식 변환만 할 줄 아는 그냥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 내용으로만 딱 설명했고 이제 시그마가 붙는 순간 무조건 여기 식 정리만 했다고. 자, 이거 일반항의 위치를 보니까 그 일반항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 게 보여? 그러면 등비 수열이라는 친구의 공비가 4분의 3인 거 보여? 그러면 4분의 3인 그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인 게 보여? 그죠? 마이너스 1, 1 사이니까 뭘로 수렴한다? 수렴할 건데 어떻게 수렴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k로 수렴한다. 얘는 값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 4분의 3. 초항은 a가 초항인 거잖아. 초항은 뭔데? n에 뭐 넣었을 때? 1 넣었었을 때지. 그러면은 4분의 1 끝. 쉽지? 등비급수 쉬운 거다. 얘가 뭐 공식이라면 공식이지. 등비 수열의 합에다 뭐만 뗀 거야? 얘네들만 뗀 거잖아. 정신줄 잘 잡아라. 이해 안 가? 아까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쉬워 하는데 진짜 어려우면은 크게 온 거잖아. 반대로 되게 쉬운 건데 어렵다 하면 되게 더 쉽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쉽지. 너무 피곤해. 자,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2분의 1. 1. 그러면은 2분의 1에 몇 제곱? 2n 제곱. 그러면 이 친구는 따로 쓰게 되면 2분의 1에 2n 제곱인데 어떻게 쓰자고? 4분의 1에 n 제곱을 바꾸자고. 해서 시그마 얘는 명령이 n부터 무한대까지네. 그러면 이 친구 단독을 봤었을 때 등비수열, 이 친구 공비는 4분의 1. 그 공비라는 놈이 마이너스랑 1 사이네. 그러면은 등비수열이 뭐한다? 수렴한다. 어떻게 수렴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괜찮아? 4분의 3 그러면은 3분의 1. 3분의 1 가지고 다시 전체를 몇 제곱 했다? m 거듭제곱 했대. m 거듭제곱 했고 이 친구를 내려. 그러면은 시그마 이제 명령어가 m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급수를 다시 해보래. 다시 이 친구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3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네? 그럼 수렴만 해? 그럼 어떻게 수렴을 한다?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초항 3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고. 쉽지? 그럼 얼마야? 2분의 1. 자, 이 친구 부분합을 먼저 뗄게요. S에서 쓴 게 부분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3분의 1의 1 코사인 파이. 두 번째 항입니다. 3분의 1의 제곱 코사인 2파이. 이거 솔직히 두 개까지만 하면 끝난다? 3분의 예 이상 세 번째까지 한번 했고요. n 번째까지 더 할 건데 못했고 n 번째까지 더 할 건데 못했고. 얘네들 좀 바꿔볼게. 코사인 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2파이는 얼마? 아, 1. 아, 왜? 저기 3분의 1 3제곱 더하기 코사인 3파이 뭔 말이야? 붙여서 곱해도 아, 1이지? 그러면은 이 9분의 1로 쓰면 이제 골 때려준다. 흔적 남겨야 돼. 얘네들 어떻게 값이 규칙성으로 가지고 가는지. 자, 코사인 3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대제곱. 끝났지?
얘네들 지금 무슨 수열로 더해지고 있는 거야? 등비 수열로 더해지고 있는 거지. 등비 수열의 공비가 얼마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네. 그 공비가 우리가 여기 일반항이 그런데 부분항이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등비 급수가 되고 그 등비 급수의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수렴하겠다. 어떻게? 1 마이너스 공비 부분의 어떤 무슨 항? 초항으로.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식만 쳐다보면 조금 당황스럽지만 몇 개만 펼쳐보면 끝입니다. 2번이고요. 자, 각변환에 대한 빌드업, 대수 삼각함수의 각변환 빌드업을 다음 시간에 할게. 일단 지금 그냥 흘러가듯이 하자. 자, 얘네들 몇 개만 써볼게. 첫 번째 항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1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하나만 더 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제곱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3파이. 얘네들을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할 거래. 자, 각변환입니다. 좀 물 흘러가듯이 해볼게요. 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는 플러스 사인 3분의 파이다. 그지? 그럼 3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앞에 있는 친구 모양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친구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제곱. 이 친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한 번째 여기 흔적도 남겨볼까? 얘네들은 지금 무슨 수열? 등비수열. 얘네들 더 간결하게 해볼까? 이 친구입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어차피 제곱은 플러스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도 될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제곱하면 마이너스인데 바깥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써도 될까?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될까? 해서 보니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네? 그게 무한대까지 되어 있네? 등비 급수가 되는 거네? 등비 급수의 공비가 얼마? 공비가 얼마?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네? 그러면 이 등비 급수는 뭐한다? 수렴한다. 어떻게 수렴한다? 1 마이너스 R 분의 초항 4분의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세 문제만 냅니다. 그만 힘냅시다.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제곱 4의 n제곱. 자, 얘네들도 시그마 이 친구들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친구들은 분배가 불가능하니까 영역으로 상태로 좀 찢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어떻게 쓰자? 2분의 1의 n제곱을 쓰자. 괜찮을까?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얘네들 싹 하게 되면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으로 이렇게씩 정리해볼까?
하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네. 어떻게 된다? 이 친구 따로 분배 가능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 1 사이네. 수렴하네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수학은 2분의 1 끝. 이 친구는 공비가 마이너스 1, 1 사이네. 마이너스 4분의 3 공비분의 초항이 마이너스 4분의 3 끝. 괜찮지? 왜 별로야? 별로야? 네. 그래서 단순 계산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했다 치고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말고. 자,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어떻게 한다? 안에 분배 전개부터 하고 써야 되는 거지. 자, 이 친구입니다. 지금 2의 n이랑 3의 마이너스 3의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을 분배할 거야. 나는 n으로 묶었을래. 그럼 어떻게 돼 이게? 3분의 2의 3분의 1인 거 보여?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그래서 전체를 극한을 보내고 있고 이 친구입니다. 공비 마이너스 1 사이네 5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초항입니다. 1 넣는 거지? 9분의 2. 이 친구입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초항이 얘는 n에 1 넣었을 때 지수가 빵 되는 거지? 얘는 초항이 뭐야? 1인 거지? 됐죠?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 하면은 2분의 9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저 이거 풀고 벨 테스트 마무리 못한 친구 벨 테스트 얼른 마무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숙제 들어가는 식으로 가실게요. RPM은 숙제가 201쪽까지 201번까지 201번까지 되고 10공문 두 바닥 뭔지 알지? 응. 그 체크리스트로 그대로 나갈 거야. 자, 얘네들이 뭐 할 거래? 1번 수렴할 거래.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나타내고 그 급수의 합이 5분의 2라고 합니다. 그때 x값을 구해보래. 자, 이 친구 무슨 수열로 보인다?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비 수열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공비가 얼마로 보일까?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보일까? 넘어갈 때.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등비수열에 무한대까지 닿고 있는 등비급수, 그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공비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여야겠다. 해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여야 되고, 나는 이거 3분의 너무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쓸게. 자, 공통수학 원 내용입니다. 2차 부등식이고 2차 연립부등식인데 2차 연립부등식 이렇게 범위가 꼽혀져 있으면 얘네들 어떻게 한다? 이 작업 따로 하고 이 작업 따로 해가지고 너랑 나랑 만족하는 연립, 해를 찾는 게 기본 방법이지. 그거는 초짜들이랑 하는 거고. 다른 공부를 할게.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소비교가 가능한 친구들이고 대소비교가 가능하다는 친구들은 실수한테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이루어진 점들이 아이들은 함수라고 하고, 웬만하면 웬만한 부등식의 문제들은 함수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0,0이랑 2,0 지나네 아래로 볼로. 그다음에 이 친구가 x 절편 0, 이 친구가 2.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1. x 대신에 1 빠르게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인 거. 여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잖아. 해서 이 친구는 뭔데? y는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보다 큰 친구들은 실수 전체인 거네. 이 2차 함수 입장 가운데 있는 얘.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얘보다 항상 다 큰 거잖아. 그러면은 너랑 나랑 해서 나오는 해는 뭐다? 실수 전체.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3 그거 썼을 때 그들에 대한 9점 얼마 나온다? 방정식만 하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풀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3으로. 그지?
그러면 이 친구보다 밑에 있는 이 2차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된다. 너랑 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실수 전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서 너랑 나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친구. 끝나는 거라고.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자? 함수로 해석하자. 그래서 이 친구가 1번에 든다. 2번입니다. 그래서 등비 급수, 이 친구 급수의 합이 5분의 1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수렴한다? 1 마이너스 등비 분의 초항이 3분의 1인 거지? 그게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고 걔가 얼마래? 5분의 1에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 2차 방정식이잖아. 곱해가지고 그냥 x값 그냥 따로 그냥 x값은 2분의 3입니다. 단순한 거 안 한다. 50분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교시 끝나기 전에 10분. 이거 시작하던 거 맞아 10분. 지금 수업 끝나기 전에 또 10분. 얼른 마무리하고 대충 해주세요.